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줄리엣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이제 또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검정고시, 중졸 검정고시에서도 나오는 필수로 꼭 한 문제는 나오는 파트를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많이 설명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시를 통해서 물질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왜 차가운 물을 항상 놔두면 물 주변에 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차가운 물을 마시면 왜 내 몸이 시원해지고 열이 내려가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과 그 열 평형 상태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예요. 그 열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이름만큼 한쪽이 잃은 만큼 한쪽이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도 그러한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2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상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질의 상태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고체, 그 다음 둘째 액체, 그 다음에 기체가 나오죠.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는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양이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해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보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쥐고 있는 펜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체에 해당하죠. 그래서 성질적으로는 흐르는 성질 없고 압축되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 철, 모래, 설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의 이제 그 입자가 어떤 상태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분자 모형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살펴보면 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움직임이 이상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것이 크지 않다. 제자리 진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분자별 규칙적 분자 사이 거리 매우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액체는요, 무엇이 변한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모양이 변해요. 하지만 부피는 일정해요. 자, 우유 100ml를 다른 그릇에 따르면, 예를 들어 넓은 접시 같은 볼 같은 데도 따르면은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액체가 변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부피는 100ml가 200ml가 되지 않고 80ml가 되지 않듯이 부피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성질적으로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압축이 될 수는 있지만 거의 압축되지는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분자 모양을 보면은 고체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분자 배열은 불규칙적이다. 분자 사이의 거리는 아직까지는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체입니다. 기체는요, 닿는 그릇에 따라 변화하고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갈까요? 온도와 기체의 부피가 차이 나는 거. 이거는 무슨 법칙이었죠? 부피와 온도의 관계. 그렇죠. 샤를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와 압력의 관계는 무슨 법칙이었죠? 그렇죠. 보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그래서 기체 부피는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보면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어떻습니까? 흐르는 성질이 있고요. 압축이 잘 되는 성질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매우 불규칙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자 사이의 거리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왜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뭘까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클수록 거리는 줄어듭니다. 그러겠죠. 인력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어서 우리 전기할 때 배웠습니다. 그 인력이 서로 크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거리는 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미리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숙제할 거 진짜 많거든요. 이거 다 쓰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세 가지 상태의 아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태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 예를 들면 물이 얼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얼음이 무슨 맛입니까? 맥맛이죠. 당연히 물이니까. 이게 물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얼려 가지고 고체가 됐는데 막 갑자기 오렌지 맛이 나요. 응? 이런 말은 없죠. 왜요?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변했어요? 상태가 변했어요. 무슨 상태로 변해요? 고체 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변화가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입니다. 주로는 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온도에 의한 상태 변화들이 대부분 일어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외우시고요. 제가 쪽지 시험에 이거는 반드시 낼 것입니다. 그리고 외워야 되는 표입니다. 설명하기 전부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무조건 이거는 2문제, 3문제씩도 제가 낼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얼음이 물이 되려면은 열을 가해줘야 되죠.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빨간색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팔팔팔 끓으면 뭐가 됩니까? 그쵸, 기체가 되죠. 그러면 얼음이 기체가 될 수도 있습니까? 맞죠?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씩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러면 이 기체들이 수증기가 액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수증기가 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그렇게 돼요. 물을 얼리면, 그쵸, 얼음이 되죠? 차갑게 만드니까 냉각 과정이에요. 또 기체가 고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융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고체가 액체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융해라고 하는 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자, 빨간색으로. 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거나 하는 요런 이제 갖가지의 예시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시들을 냅니다. 시험에서는. 이 예시가 나오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시를 글을 써주고, 자, 예를 들어 초콜릿이 녹아서 이게 뭐니? 융해요.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어렵잖아요. 무엇이 고체고 무엇이 액체이고 무엇이 기체인지만 알면 돼요. 자, 아이스크림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고체죠. 녹았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액체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있는 요거 한번 봅시다. 녹였어요, 금을. 그러면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액체죠. 그것을 부어서요, 반지를 만들었대요. 자, 반지는 그럼 뭘까요? 고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액체에서 고체 됐으니까 응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화입니다. 기화. 자, 이거는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자, 어항 속의 물이 점점 줄어들었대요. 그럼 어항 속의 물이 줄어들었다. 자, 물이었으니까 고체, 액체, 기체, 액체죠. 그것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납니까?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 왜 줄어들죠? 그렇죠. 증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발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액화인데요. 액화는 한번 살펴보면 제가 자꾸 다른 걸 쓰네요. 지금 여기가 저녁 시간이라서 정신이 없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액화는요, 여러분 보니까 짙은 안개가 생기는 거, 이거 뭐래요? 그쵸? 처음에는 기체에 있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나중에 액체로 변하게 되는데 둥둥 떠다니는 액체가 되는 거예요. 가벼운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것도 사실 이러한 과정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개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구름이 내려앉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 표면에 물방울을 묻혔어요. 자,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 표면. 컵 표면에는 그러면 처음에 뭐밖에 없었어요? 기체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것이 물방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주변의 얼음물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는요, 열이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열이 냉각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또 승화인데, 둘 다 승화예요. 둘 다 승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나프탈렌의 크기가 갑자기 작아지고,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거기 있잖아요. 그 31개 아이스크림 파는데 거기 가면은 드라이 아이스 주잖아요. 그쵸? 이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고체였죠. 그런데 집에 와보면은 그냥 사라지고 물이 떨어지지 않고 기체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얀 기체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고체로 있다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빼앗아가서 주변의 것을 차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열을 상승하는 거예요. 본인은 열을 가져가고 남은 열을 뺏어주는. 자, 그 다음에 새벽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기체가 됐었는데 이게 서리가 내리는 건 뭐예요? 고체죠. 서리가 끼는 거, 성에가 끼는 거 다 뭡니까? 승화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모든 예시를 아는 것, 예시를 무엇으로? 상태 변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변화할 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고등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화학과 쪽으로 갈 친구들은 무조건 알고 외워야 되는 거. 이건 검정고시 상관없이. 자, 그런데 무엇이 변하잖아요? 분자의 종류. 한 번 물인 건 영원히 물이라는 거죠. 자, 질량. 제가 예를 들어서 100g을 했어요. 그럼 무조건 100g이 얼려지는 거지 200g이 얼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 변하지 않죠. 분자의 크기도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네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변해요. 이거는 나중에 또 가서 보도록 할게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태 변화를 할 때 열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공급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거나 또는 열을 방출하게 되는 건데요. 열을 흡수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주다가 얘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지 않죠. 열을 얘가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얼음이 물이 됩니다. 얼음이 물이 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이 액체가. 그러니까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변은, 그러니까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물이 흡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열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을 딱 먹었을 때 입안에서 얼음이 물이 되면서 그 입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다운되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흡수를 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 흡수를 하는 상태가 뭐가 있죠? 융해, 기화, 승화입니다. 그러면 융해열을 흡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렇게 아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아래로, 그렇죠? 아래로 쭉쭉쭉 내려올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됩니다. 물이 얼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방출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물이 가지고 있던 열은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물이 고체가 될 때의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맞죠? 당연히 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고체가 되는 그 과정, 얼음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주변에서 열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에스키모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응고, 액화, 승화 이 세 가지인데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글루에 물을 뿌려서 집 안에 따뜻하게 한대요. 물을 뿌렸는데 그 물이 뭐가 되죠? 그렇죠. 얼음이 될 거예요. 얘가 이제 얼음이 될 때 열의 주변으로 열이 상승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글루에다가 물을 뿌려서 계속 집안을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를 한번 또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자,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되고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되고 이렇게 점점점 커질 때는 열을 뭐 하게 될까요? 그렇죠. 빨간색 뭐예요?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열을 흡수. 자, 반대로 이 기체가 이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열을 방출하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외우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하는 것들 제대로 잘 봐주시기 바라요.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A, B, C, D 이렇게 해놓고 열을 흡수하는 상태는 A, B, C, D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열을 흡수한 상태니까 뭐예요? A, B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가열하고 냉각할 때의 이 온도 변화, 이 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홈워크 그리고 외웁시다. 사실 되게 비슷한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구간을 제가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부분, 그쵸?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온도가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죠. 왜요?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두 군데에서는 그쵸? 열이 흡수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네가 다 열을 흡수하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 부분입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똑같이 온도가 일정하게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네도 또한 왜 그런가요? 왜 열을 방출하고 있을까요? 상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체가 액체되는 이 그림, 이 온도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고체가 액체되기 때문에 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액체가 끓는 동안, 자,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변하는 온도, 그래서 뭐예요? 끓는 점. 이 두 가지가 왜 일정하게 됩니까? 상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물질을 가열할 때는 뭐예요? 어는 점. 이것도 뭐예요? 상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을 한번 일단 1, 2, 4, 5번을 풀어본 다음에 저랑 같이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딱 끊고 그 다음 문제 풀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죠? 네, 저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래요. 그럼 뭐예요? 고액기 이렇게 가는 거, 이때 흡수, 그 다음에 기액고 이렇게 갈 때 방출입니다. 자, 그래서 흡수하는 과정은 바로 그런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A, B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매우 쉽죠? 여러분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십시오. 자,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 변화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옷장소 나프탈륨이 점점 줄어든다. 드라이아이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드라이아이스 무조건 나온다 했죠. 자, 드라이아이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스크림 넣을 때 여러분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였어요? 고체였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완전히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액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체가 된 거죠. 고체에서 기체되는 이 상태를 무엇이랍니까? 그렇죠. 승화라고 하죠. 자, 기화는 뭘까요? 기화.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액체가 기체되는 게 기화죠. 액화는요? 기체가 액체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융해는 뭐죠? 고체가 액체되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용어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하 구간입니다. 여기죠, 여기 구간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이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고체에서 뭐가 되는 걸까요? 고체에서 액체되는 걸까요? 액체에서 고체되는 걸까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고체에서 액체로 됐기 때문에 이거가 있네요. 자,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방금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물의 상태 변화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ABCD 중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액기를 다 써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렇게가 흡수, 왼쪽으로 가면 방출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은 뭡니까? 그렇죠. C와 D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컨셉을 제가 여러분 강의 때마다 딱 하나씩만 제대로 잡아드릴 때 그것을 연습하면 여러분 반드시 검정고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만점 맞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